이번 시간에는 복소수 함수론 두 번째 시간으로 복소수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소수가 어떤 수인지를 정의를 했지요. 복소 평면에 있는 점과 1대1로 대응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복소수의 성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복소수는 그 실수처럼 마찬가지로 두 수를 곱했을 때 그 결과가 0이라면 그 두 개의 복소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돼야 된다. 이런 성질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두 복소수를 Z1과 Z2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Z1하고 Z2를 곱했을 때 그 결과가 0이면 Z1이 0이거나 아니면 Z2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돼요. 자, 이런 사실을 한번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복소수를 곱했는데 0이었는데 그런데 두 복소수가 둘 다 0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선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Z1과 Z2를 곱했는데 그 결과가 0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 Z1이 0은 아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Z2가 0이 돼야 되겠죠. 예, Z1이 0이 아니다라고 해놓고 그렇다면 Z2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과를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Z1과 Z2를 곱한 결과가 0이에요. 그런데 Z1은 0이 아니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Z1은 0이 아닌 복소수니까 당연히 곱셈에 역원이 존재하지요. 그걸 우리가 Z1의 인버스 또는 Z1 분의 1 이렇게 기호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실을 이용할 거예요. 가볼까요? Z2라는 것은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1이라는 복소수, 즉 실수 1하고 똑같은 거죠. 그 1이 곱셈에 대해서 항등원 역할을 했으니까 Z2는 Z2하고 1을 곱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Z1은 0이 아닌 수니까 Z 인버스 곱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하고 그러면 곱셈의 역원이라는 것의 정의에 의해서 Z1과 Z1의 역원을 곱하면 그러면 당연히 1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1을 Z1 곱하기 Z1의 인버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Z2는 Z2하고 1을 곱한 건데 1을 Z1 곱하기 Z1의 인버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Z2에다가 Z1 곱하기 Z1의 인버스 이걸 곱해 준 거죠. 그런데 이 복소수의 곱도 마찬가지로 결합법칙을 만족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결합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Z2하고 Z1을 먼저 곱하고 거기다가 Z1의 인버스를 곱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결합법칙에 의해서 앞쪽에 Z2하고 Z1을 곱한 값이 있는데 Z2하고 Z1을 곱한 값은 역시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Z1 곱하기 Z2하고 같은 거고 가정에 의해서 Z1 곱하기 Z2는 0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Z2 곱하기 Z1을 0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곱은 0과 Z1의 인버스를 곱한 거지요. 그러면 0은 어떤 복소수하고 곱해줘도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0 곱하기 Z1의 인버스는 0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시작을 Z2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Z1이 0이 아니라면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Z2를 0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유도했지요. 예, 이렇게 결과를 봤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Z1과 Z2를 곱했을 때 0이라면 둘 중에 하나의 복소수는 0일 수밖에 없다. 우리 실수에서 알고 있던 그 성질을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시간에 덧셈에 대한 정의를 했고요. 두 복소수를 어떻게 더한다 정의를 했었죠. 곱셈에 대한 정의를 했어요. 두 복소수를 곱하는 방법을 우리가 그 복소수의 실수부, 허수부를 가지고 곱하는 규칙을 정해 줬습니다. 그렇게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뺄셈과 나눗셈은 덧셈과 곱셈의 일종이다라고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뺄셈과 나눗셈을 이렇게 확장하면 됩니다. 뺄셈은 복소수 Z1에서 복소수 Z2를 뺀다라는 것은 복소수 Z1에다가 Z2에 덧셈의 여건이 있죠. 마이너스 Z2. 이것을 더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뺄셈이라는 것은 그냥 덧셈의 일종이 되는 거지요. 덧셈, 뺄셈 구분할 필요가 없겠죠. 예, 같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나눗셈도 역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어요. 복소수 Z1을 복소수 Z2로 나눈다 라는 것은 복소수 Z1에다가 Z2의 그 곱셈의 여권, Z2 인버스 이걸 곱한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Z1을 Z2로 나눈다 라고 하려면 Z2의 인버스가 존재해야 되니까 당연히 분모에 가 있는 Z2는 0은 아니겠죠. 예, 이런 가정하에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0으로 나누는 방법은 정의하지 않아요. 0으로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뺄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어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소수에 대해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사칙 연산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다 배운 거죠. 자, 그럼 그걸 가지고 예제 하나 풀어볼게요. 주어진 복소수가 5-3i 분의 7 플러스 2i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7 플러스 2i라는 복소수를 5-3i라는 복소수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럴 때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우린 나눗셈을 지금 정의를 했으니까. 그때 이 결과가 되는 복소수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표시해라 라는 게 문제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그 결과를 a 플러스 bi 이렇게 표시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 있는 a라는 것은 이 전체 복소수를 z라고 놨을 때 z의 실수 부분이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real z 이렇게 쓰기로 했고요. i라는 즉 제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는 복소수였죠. i라는 이 복소수 앞에 곱해져 있는 b 여기 있는 요 실수 이것을 z의 imaginary part 즉 허수 부분이다 라고 불렀죠. 그래서 imaginary z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자, 그럴 때 이 real z와 imaginary z를 구해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산하는 것은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그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처럼 현례복소수를 분모분자에 곱해서 이걸 실수화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5-3i분의 7 플러스 2i를 계산할 때 분모에 있는 복소수가 5-3i지요.
이것의 켤레 복소수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면 그러면 전체 결과를 바꾸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럼 이것의 켤레를 분모 분자에 곱하겠습니다. 5-3i라는 복소수니까 켤레는 허수 부분 여기 있는 부호를 바꿔주면 되죠. 그러니까 5-3i의 켤레 복소수는 5 플러스 3i지요. 그래서 5 플러스 3i라는 이 복소수를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럼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줬으니까 약분하면 1이 되는 거니까 원래 것하고 똑같은 복소수예요. 이제 이렇게 곱해놓고 분모 분자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곱하기를 배웠죠. 자, 그러면 분모는 5-3i하고 5 플러스 3i를 곱했으니까 한 번은 마이너스, 한 번은 플러스 a 마이너스 b와 a 플러스 b를 곱한 형태니까 결과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5의 제곱 마이너스 3i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5의 제곱은 25고요. 3i를 제곱하면 9i 제곱인데 9i 제곱은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죠. 그걸 빼줄 거니까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플러스 9 하면 34가 되겠죠. 그래서 분모는 34. 분자도 두 개 복소수를 곱하면 되는 거지요. 곱해 볼까요? 그러면 이 두 개 복소수를 곱한 것의 실수 부분은 이렇게 실수부끼리 곱한 거에서 하나, 이렇게 허수부끼리 곱한 거에서 하나를 얻을 수 있죠. 우리 곱셈의 규칙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곱해서 35, 이렇게 곱해서 6, 요것을 빼줘야 되는 거죠. 35에서 6을 빼주면 실수분은 29가 됩니다. 허수분은 이렇게 엇갈려 곱한 것을 두 개 더하면 되죠. 이렇게 안쪽을 곱하면 10이고요. 바깥쪽을 곱하면 21이죠. 두 개를 더하면 허수 부분이 31이 되죠. 그러니까 위에 이 두 복소수를 곱한 결과는 29 플러스 31i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전체 형태 결과를 얻었으니까 a 플러스 bi 모양으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실수 부분은 이렇게 앞에 34분의 29가 되고 허수 부분은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이지요. 34분의 31 이것이 허수 부분이니까 결과가 되는 복소수는 34분의 29 플러스 34분의 31i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결과가 되는 이 복소수를 z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z의 실수 부분은 34분의 29 이렇게 되는 거고요. 허수 부분은 34분의 31 이렇게 되는 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다음 얘기, 이론을 더 전개를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을 다 알았으니까 곱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듭제곱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수에 대해서도 이항 공식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복소수도 이 이항 공식이라는 것이 똑같은 결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Z1과 Z2를 더해서 만든 복소수를 n번 곱하면 그것의 n승이라고 합니다. 그때 Z1 플러스 Z2의 n승이 이항 공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n 컨비네이션 k, Z1의 k승, Z2의 n-k승 똑같죠? 이렇게 계산되고요. 역시 여기 개수로 사용한 이 부분은 이렇게 가로로 표시했지만 n 컨비네이션 k 똑같은 값입니다. 조합이에요. n개의 대상물에서 k개의 대상물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조합의 수, 그걸 n 컨비네이션 k라고 하고 이런 기호로 쓰지요. 컨비네이션이란 뜻으로 n 컨비네이션 k 이렇게 컨비네이션이란 뜻으로 c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n 컨비네이션 k 이렇게 써도 되고 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기해도 되는데 괄호를
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해도 우리는 n combination k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요. 자, 그때 이 값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기 위에 있는 이 값의 팩토리얼을 여기 느낌표 모양은 팩토리얼, 대승, 이어서 곱한다라는 뜻의 팩토리얼이고요. 1부터 2수까지 다 곱한 것, 그걸 뜻하는 겁니다. 이 위에 있는 이수의 팩토리얼을 아래쪽에 있는 이수의 팩토리얼하고 위에 있는 수에서 아래에 있는 수를 뺀 결과의 팩토리얼하고 이렇게 이 두 개 곱한 걸로 이것을 나눠준 거예요. 예,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정의된 값이고요. 예, 그럴 때 우리가 n 컨비네이션 k를 이용해서 그걸 개수로 해서 이렇게 이항 공식을 이렇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복소수의 절대값, 복소수의 크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복소수를 정의를 해보니까 이 복소수라는 것을 무엇과 1대1로 대응시킬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죠. 복소 평면에 있는 한 점과 복소수 한 개를 1대1 대응시킬 수 있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연히 이렇게 복소 평면에 있는 x, y라는 이 점과 하나의 복소수 x, y 요것을 1대1로 대응시킬 수 있는 거니까 이번에는 이 점을 원점을 시점으로 갖고 이 점을 종점으로 갖는 이 화살표 우리가 보통 벡터라고 부르죠. 이 벡터하고도 1대1로 대응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소수는 즉 x, y라고 쓰든지 x 플러스 iy라고 쓰든지 같은 복소수를 표시하는 거고요. 그 복소수는 이 복소 평면에 있는 이 점하고도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 이 점을 종점으로 갖는 이 벡터, 시점은 항상 원점이 되는 이 벡터하고도 1대1로 대응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소수와 점과 벡터 이것은 각각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벡터하고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소수의 절대값을 정의를 할 텐데 이 복소수를 이 벡터하고 1대1로 대응을 시켰으니까 이 복소수의 크기라는 것은 이 벡터의 크기를 가지고 정의를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죠. 예, 우리가 그렇게 복소수의 절대값을 정의를 할 겁니다. 정의를 볼게요. 자,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복소 평면에 있는 복소수 x, y 또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구분해서 표현하는 이 표기법으로 x 플러스 iy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했어요. x, y라는 복소수 또는 x 플러스 iy라고 쓰는 복소수 이 복소수를 이 점을 종점으로 갖고 원점을 시점으로 갖는 이 벡터, 이 화살표 이 벡터하고 1대1로 대응시켰으니까 그 대응되는 이 복소수의 크기를 이 화살표의 길이를 가지고 정의를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이 점의 x좌표가 x지요? y좌표는 y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데카르트 좌표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벡터의 크기라는 것을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예, 이것을 이 복소수의 크기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복소수 z가 x 플러스 iy다 이렇게 표현됐을 때 그 복소수의 절대값 또는 그 복소수의 크기 같은 말입니다. 절대값 또는 크기 예, 둘 중에 한 용어를 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z의 절대값을 이렇게 실수의 절대값하고 똑같은 기호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표기하고 이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는 건데 이것을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복소수의 실수부를 제곱하고 이 복소수의 허수부를 제곱하고 그걸 두 개 더해서 루트 씌운 값, 예, 이것을 z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z의 절대값을 사용합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러면 복소수의 절대값이라는 걸 정의를 했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z가 마이너스 3 플러스 2i, 예, 이렇게 표기됐죠. 그렇다면 z의 실수분은 마이너스 3이죠. z의 허수분은 2입니다. 예, 실수부, 허수부라는 것은 둘 다 실수지요. 예, 실수부 플러스 허수부 곱하기 i, 이렇게 표현한 것이 복소수입니다. 자, 그럴 때 이 복소수를 z라고 하면 z의 절대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조금 전에 정의한 것처럼 복소수를 복소 평면에 있는 어떤 점하고 1대1로 대응시켜 놓고, 그리고 그 점을 종점으로 갖고 원점을 시점으로 갖는 그런 벡터하고도 다시 또 1대1로 대응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때 그 복소수의 크기, 그 복소수의 절대값이라는 것을 그 벡터, 대응된 그 벡터의 화살표의 길이 그 벡터의 크기다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 정의되는 방식에 의해서 이 복소수의 실수부를 x라고 두고 허수부를 이렇게 y라고 두었다면, 실수부 x와 허수부 y를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를 씌우면 이 복소수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z의 절대값은 z를 x 플러스 yi 라고 표현했을 때 그때 절대값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맞게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x는 마이너스 3이고 그럼 마이너스 3을 제곱해야 되죠. y는 2입니다. 그럼 2를 제곱해야 돼요. 그리고 더하고 루트 씌우면 되는 건데,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고 2를 제곱하면 4고 두 개를 더하면 13이니까 루트를 씌우면 z의 절대값은 루트 13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지요. 예,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복소수의 절대값이라는 것이 정의되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두 복소수 사이의 거리라는 것도 정의할 수 있어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뒤에서 이제 이론 전개를 할 거니까 연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두 복소수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두 개의 복소수를 x1, y1 이런 식으로 점을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고, x1 플러스 i, y1 이렇게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눠서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 두 개의 복소수를 z1과 z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z1은 x1, y1이고요. z2는 x2, y2 이렇게 놓을게요. 그때 두 개의 복소수 사이의 거리, 즉 z1과 z2 사이의 거리, 그것을 z1-z2의 절대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게 두 복소수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두 복소수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z1-z2의 절대값, 이런 기호로 사용하시면 되고, 계산하는 방법은 금방 우리가 이 절대값을 정의를 했으니까 뺄셈을 해서 절대값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당연히 뺄셈이라는 것은 실수부끼리 뺄셈을 계산하고 허수부끼리 뺄셈을 계산하면 그것이 바로 뺄셈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 실수부, 허수부 그렇게 얻은 결과를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z1과 z2 사이의 거리, 즉 계산되는 값은 z1-z2의 절대값이죠. 이 값은 루트 x1-x2의 제곱 플러스 y1-y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면 예,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벡터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두 벡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것하고 똑같죠. 예, 사실은 복소수와 벡터를 1대1로 대응시킬 수 있었으니까, 예, 이렇게 정의한 것이 벡터의 정의하고 다르게 된다면 어떤 모순이 생길 수 있겠죠. 예,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해서 두 벡터 사이의 거리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게 두 복소수 사이의 거리입니다. 예,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거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론 전개를 할 때 어떤 영역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데, 그 영역 중에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
원판으로 표현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원판으로 표현되는 것들 또는 그 경계가 되는 원으로 표현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뜻으로 원판이나 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정의를 했으니까 중심이 Z0라는 복소수가 되고 반지름이 R이 되는 그런 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원의 방정식은 여기 그림으로 볼까요? 여기 Z0라는 것이 이렇게 중심이 됩니다. 그럼 이 Z0에서 R만큼 반지름이라는 것은 이 중심에서의 거리니까 R만큼 떨어져 있는 복소수를 다 모아 놓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Z0, Z0를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R이 되는 그런 원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진 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원에서 점을 하나 선택하면 이 점과 Z0라는 이 복소수와 이 복소수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R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 복소수를 임의로 Z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중심이 되는 복소수는 Z0니까 두 복소수 사이의 거리는 Z-Z0의 절대값이죠. 그게 R이다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은 간단하게 Z-Z0의 절대값이 R이다라고 표현됩니다. 예, 이 식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결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Z-Z0의 절대값이 R이다. 이런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이 Z들은 어디에 있는 복소수들이냐? Z0를 중심으로 갖고 이게 중심이 되지요. 반지름이 R이 되는 이 수가 반지름이 되지요. 그런 원 위에 있는 복소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 이렇게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Z의 절대값을 제곱하면 Z의 절대값 하는 것은 루트 실수부 제곱 플러스 허수부 제곱 이렇게 정의된 거죠. 그렇다면 그 결과를 제곱하면 루트만 없애면 되겠네요. 그래서 Z의 절대값을 제곱하면 리얼 Z의 제곱 플러스 이미지너리 Z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마찬가지로 리얼 Z라는 것은 Z의 실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는 이 실수니까 그 수의 절대값보다 당연히 작거나 같아요. 자, 그래서 리얼 Z의 절대값 이하가 됩니다. 근데 리얼 Z의 절대값 하는 것은 Z의 실수 부분의 절대값이니까 Z 전체의 절대값보다는 또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Z 전체의 절대값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는 거고 리얼 Z의 절대값 하는 것은 리얼 Z라는 것이 지금 Z를 우리가 X 플러스 IY라고 표현했다면 여기 있는 X라는 부분이 리얼 Z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얼 Z의 절대값 하는 것은 이것의 절대값은 X의 절대값이라는 거죠. X의 절대값은 당연히 루트 X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X제곱이니까 거기에다가 무엇인가의 제곱, Y제곱을 더해 놓으면 Y제곱은 0 이상인 수가 될 테니까 당연히 0 이상인 걸 더해주면 원래 있던 것보다 더 커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루트 X제곱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하가 되죠. 근데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Z의 절대값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리얼 Z라는 것은 Z의 절대값 이하가 됩니다. 이미지너리 Z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미지너리 Z라는 것은 Y가 되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Y의 절대값 이하가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Y의 절대값은 마찬가지로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하고 X제곱을 더 더해주면 Y제곱이 더 클 수가 없어요. Y의 절대값은 루트 Y제곱이니까.
예,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미지너리 z는 그 절대값 이하가 되고 이미지너리 z의 절대값은 z의 절대값 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 파트나 이미지너리 파트나 당연히 z의 절대값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예, 이 결과도 기억해 주시고요. 삼각부등식도 성립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Z1, Z2 이런 복소수들을 복소 평면에 있는 점에 1대1로 대응시킬 수 있는데 그런 이유로 그 점을 종점으로 갖고 원점을 시점으로 갖는 그런 벡터하고도 1대1 대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벡터를 가지고 얘기하면 삼각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Z1 플러스 Z2의 절대값이 각각의 절대값을 더한 것보다는 클 수가 없다라는 걸 기억해 두면 됩니다. 예, 즉 이렇게 벡터를 하나 잡아서 이걸 Z1이라는 벡터라고 하고 이렇게 벡터를 하나 잡아서 여기에 대응되는 이 벡터에 대응되는 복소수를 Z2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두 복소수 사이의 거리 이렇게 가는 벡터가 되겠죠. 예, 이것이 바로 Z2-Z1이라는 이런 복소수하고 1대1로 대응이 될 수 있으니까 이 화살표의 길이는 Z2의 절대값이에요. 이 화살표의 길이는 Z1의 절대값이에요. 그렇다면 이 화살표의 길이는 Z2-Z1의 절대값이에요.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삼각형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다른 복소수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Z1 플러스 Z2의 이 더한 값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각각의 절대값을 더한 것을 넘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이 덧셈이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여기 Z1을 잡고요. 이렇게 Z2를 잡으면 덧셈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벡터가 만드는 평행사변형 이걸 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을 연결한 요 벡터 이 벡터가 바로 Z1 플러스 Z2가 되지요. 그렇죠? 예, 덧셈이나 뺄셈을 이렇게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 삼각형을 보면 여기 있는 요 화살표의 길이는 Z1의 절대값. 그렇죠? 여기 있는 요 대각선 쪽에 있는 이 화살표의 길이는 Z1 플러스 Z2의 절대값. 그렇죠? 그러면 이쪽이 Z2니까 이렇게 평행 이동된 부분이니까 이것도 평행 이동하면 Z2와 같아질 수 있겠죠. 복소수의 개념이 아니고 벡터의 개념을 가지고 평행 이동해 본 겁니다. 그렇다면 Z2하고 같은 크기를 가져요. 그렇죠. 평행사변형이니까 이 길이는 같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삼각형에서 우리가 이 Z1의 절대값하고 Z2의 절대값하고 두 개를 더하면 이 두 변의 길이를 더한 겁니다. 그때 이쪽에 있는 이 벡터는 Z1 플러스 Z2의 절대값인데 이건 삼각형의 어느 한 변이 되는 거니까 어느 한 변이 두 변을 더한 것보다 더 커질 수는 없어요. 그럼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런 뜻으로 이 부등식을 우리가 삼각부등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삼각부등식은 이런 그림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부등식을 우리 이미 벡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결과만 쭉 나열을 해볼게요. Z1 플러스 Z2의 절대값보다는 이쪽에 있는 이 각각의 복소수의 절대값을 뺀 것, 그것의 크기를 얘기하면 됩니다. 거기다 절대값을 또 씌웠어요. 그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 이것도 뒤에서 이론 정리할 때 많이 쓸 거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쪽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Z1 마이너스 Z2의 절대값도 각각의 절대값의 차, Z1의 절대값 마이너스 Z2의 절대값의 절대값, 이것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삼각부등식을 쓰면 여기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플러스면 이쪽을 그냥 그대로 플러스로 여기가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바꿔놓고 마이너스를 뒤쪽에 놓고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Z2의 절대값은 Z2의 절대값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든지 플러스가 있든지 뒤쪽에 Z2 파트를 플러스 Z2의 절대값 취하거나 마이너스 Z2의 절대값 취하거나 절대값 취하면 같아지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똑같은 부분이니까 여기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우리는 삼각부등식을 쓰면 이것의 절대값, 이것의 절대값, 각각의 절대값을 더한 것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세 개의 값의 관계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 두 개의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세 개로 확장할 수도 있겠죠? 네 개로 확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세 개, 네 개, 다섯 개 계속 확장하다 보면 임의로 n개에 대해서 확장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걸 결론을 쓴 겁니다. z1 플러스 z2 플러스 점점점 해서 zn까지 n개 복소수를 더한 것의 절대값은 각각의 복소수의 절대값을 더한 것을 넘어갈 수 없다. 예, 이것도 삼각부등식을 확장한 개념이니까 삼각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어요. 예, 그걸 확장한 겁니다. 자, 이렇게 결과를 얻어봤습니다. 예, 이제 이걸 가지고 예제 하나 다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볼까요? 여기 A, B, C 세 개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방정식 또는 부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 이 식으로 주어지는 집합들이 어떻게 생긴 거냐 한번 그려봐라 라는 게 문제예요.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A번에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한번 볼까요? Z-1 플러스 2i의 절대값은 2와 같다 라는 식이죠.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Z에서 어떤 값을 뺀 것의 절대값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값은 절대값 안에 있는 값에 Z 마이너스 해놓고 묶어내면 됩니다. 마이너스로 묶어냈으니까 1 마이너스 2i를 뺀 거죠. 그래서 Z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이것의 절대값이 2와 같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마이너스 뒤에 있는 부분이 중심이 될 거고요. 는 오른쪽에 있는 이 수가 반지름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원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i라는 복소수를 복소 평면에 있는 점과 1대1로 대응시켜야 돼요. 실수 파트가 1이니까 x축 0 오른쪽에서 1을 하나 선택하고요.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2니까 y축 아래쪽에서 찾으면 되겠죠. 절대 거리로 2만큼 가면은 마이너스 2까지 가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여기 1이라고 하고 1 마이너스 2i라는 것은 2점이 되겠네요. 그럼 이 점이 바로 1, 마이너스 2 또는 1 마이너스 2i 이렇게 쓸 수 있는 복소수고요. 그러면 이 복소수가 중심이 되는 원을 그리면 됩니다. 그때 반지름이 2가 되는 거니까 예, 반지름 2가 되도록 이 점으로부터 2만큼씩 떨어지도록 점들을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여기 실수 부분이 1이니까 2만큼 떨어지면 이쪽 원의 이 지름 쪽에 있는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이 점, 이 점은 실수 부분이 3이 되겠네요. 이만큼 가면. 그렇죠? 그렇다면 왼쪽으로는 1에서 2만큼 왼쪽으로 갈 거니까 가장 멀리 가는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실수부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위쪽 아래쪽으로도 마찬가지. 여기 여기 허수 부분의 절대값이 지금 2가 되는 부분이 있죠. 마이너스 2였으니까. 그렇다면 거리가 위아래로 반지름만큼 2만큼씩 위아래로 이동을 시키면 마이너스 2에서 2만큼 올라가면 0이 되겠죠. 그렇다면 x축에 있을 거고요. 그렇죠. 가장 멀리 간 것이.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이만큼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4가 될 테니까 이쪽 이렇게 세로로 그은 이 지름 이것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점의 허수 부분은 여기 마이너스 4로 표현되는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원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원이 바로 이 식으로 표현되는 이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엔 부등식을 살펴보겠습니다. z 플러스 3i의 절대값이 4 이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는이라고 놓고 방정식으로 놓고 생각을 하면 원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z 플러스 3i니까 z 마이너스라고 고치면 z 마이너스 3i
이렇게 되는 것의 절대값이 4다라는 걸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Z에서 마이너스 3i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3i가 중심이 될 거고 4는 반지름이 될 거고, 이런 원을 그려서 4 이하가 되게 할 거니까 그 원의 안쪽을 표시하면 되겠죠. 그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3i라는 것은 실수 부분은 0이니까 당연히 그 복소수하고 1대1로 대응되는 점은 여기 y축, 허수축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3 되는 거니까 원점에서 3만큼 내려가서 이만큼을 마이너스 3이다라고 표시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점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 점으로부터 반지름 4니까 4만큼씩 떨어지면 됩니다. 예. 여기는 실수부가 0인 곳이니까 4만큼 떨어져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것은 실수부가 4가 되는 점이죠. 이 점이 있죠. 마찬가지로 실수부 0에서 왼쪽으로 4만큼 가면 마이너스 4만큼 가는 게 가장 멀리 간 거죠. 예. 해서 이렇게 반지름이 4가 되도록 원을 그려내면 되겠습니다. 여기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니까 4만큼 아래 위로 이동시키면 아래쪽으로는 마이너스 7까지, 위로는 4만큼 올라가면 플러스로 바뀌어서 1까지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X축 위쪽 부분으로 조금 튀어나온 이런 원이 될 거고요. 그 값이 4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원에 있을 때가 4예요. 그렇다면 4보다 작은 쪽은 원의 안쪽이 되겠죠? 그래서 4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원을 포함합니다. 원을 포함해서 그 안쪽에 있는 점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원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포함하고 있으면 우리 뒤에서 사용하겠지만 닫혀 있는 집합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닫혀 있는 집합 또는 한자어로 써서 폐집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부등식을 한번 볼게요. 절대값 z 플러스 7 마이너스 3i 이것이 5 이상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역시 이 값을 5라고 주면 원판이 생길 거고 원이 생길 거고, 그때 5 이하다라고 하면 안쪽 부분이 될 텐데 5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바깥쪽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원의 바깥쪽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그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볼까요? 역시 마이너스로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을 z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그렇다면 z 마이너스로 표시했으니까 마이너스 7 그리고 플러스 3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7 플러스 3i를 z에서 빼준 그 결과의 절대값이 5다라고 표시하는 원이 되겠죠. 자, 그럼 중심과 반지름을 가지고 원을 그릴 수 있어요. 마이너스 7 플러스 3i가 중심이 돼야 되니까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7, y축 왼쪽에 있겠죠. 이만큼을 마이너스 7이라고 할까요? 허수 부분은 3, 그러면 x축 위에 있겠죠. 이만큼을 3이라고 하면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 있는 이 점이 바로 마이너스 7 플러스 3i 이렇게 표현되는 복소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 5가 되는 원을 먼저 그려보면 여기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7이었으니까 반지름 5만큼 가면 왼쪽으로 가장 멀리 가는 것은 마이너스 12, 오른쪽으로도 반지름 5만큼 갈 거니까 마이너스 7에서 5만큼 이동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원을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을 만들고 이번에는 이것이 5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등호가 있으니까 원 포함하고요. 그거 포함해서 이번엔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그려내면 되겠어요. 예, 어렵지 않았죠? 예, 이렇게 어떤 영역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이 영역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우선 z-z0의 절대값이 r이다 라고 표현되는 원을 그릴 수 있어야 우리가 이런 영역도 그릴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